여러분은 지금 완벽한 내 집 마련이라는 달콤한 꿈을 사고 있지만 그 꿈의 이면에는 수도꼭지가 완전히 말라버릴지도 모르는 가혹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 전역에서 물이 자산 가치보다 더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이른바 부동산 시한폭탄 도시들을 통과하는 로드트립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잔디가 갈색으로 변하거나 기초에 금이 가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서류 깊숙이 숨겨진 심각한 시스템 위기입니다. 일부 시장은 여전히 호황을 누리며 수백만 달러짜리 집들을 팔고 있지만 실상은 빗물과 지키지 못할 약속 위에 위태롭게 세워져 있을 뿐입니다. 이 상황은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웃음이 날 정도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 이 진실에 주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집이 문자 그대로 먼지로 변해버리는 비극에 대비한 저비용 보험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물과 투자가 함께 사라지는 10개 도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0위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이며 우리의 여정은 야망과 배기가스 그리고 끝없는 가능성이 뒤섞인 405번 고속도로의 극심한 정체 구간에서 시작됩니다. 차창 밖으로는 해안 사막 한가운데서도 반항적인 녹색을 뽐내는 완벽하게 관리된 잔디밭과 반짝이는 수영장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 매우 화려해 보입니다. 진로우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이곳의 주택 중간 가격은 100만 달러에 육박하며 이 정도면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보장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며 LA 수전역청은 세 가지 주요 공급원인 현지수로, 지하수, 그리고 수입용수에 위태롭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콜로라도 강은 고갈되고 있고 시에라 네바다 눈덩이에 의존하는 주 수자원 프로젝트는 최근 몇 년간 극도로 불안정해져 알람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무원들은 새 집을 위한 물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여러분의 지갑에 직격탄을 날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수도국은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8.5%의 요금 인상을 승인했으며 수자원 인프라 재산세 평가액도 30년 만에 처음으로 2배가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집값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곳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물의 비용은 거의 언급되지 않으며 이는 낙원에서의 생존을 위한 느린 할증료와 같습니다. 다음 9위는 텍사스주 샌안토니오로 이곳의 공기는 열기와 역사 그리고 끝없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으며 알라모와 아름다운 리버워크가 매력을 더합니다. 주택 중간 가격은 약 30만 달러로 타주에서 이주하는 이들에게 매력적이지만 이 가격에는 주택담보대출 계산기가 보여주지 않는 숨겨진 비용이 있습니다. 샌안토니오는 에드워즈 대수층이라는 단 하나의 지하 석회암 스펀지에 2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사용할 물을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위험한 구조입니다. 도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개발업자들은 빗물이 대수층으로 스며들어 물을 채우는 민감한 보충구역 위에 무분별하게 집을 짓고 있습니다. 모든 콘크리트 슬래브와 아스팔트 도로는 도시의 유일한 생명줄을 막고 있으며 가뭄때마다 수위가 급락해 이웃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제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결국 샌안토니오의 집을 산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줄을 스스로 포장해버리는 도시에 투자하는 셈이며 이는 단기 이익을 위해 장기적 재앙을 감수하는 행위입니다. 텍사스 서쪽으로 향하면 황량하지만 숨 막히게 아름다운 프랭클린 산맥이 우리를 맞이하는 도시 엘파소에 이르게 됩니다. 엘파소는 지난 수십 년간 담수화와 물 재이용 기술을 통해 수자원 보존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리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곳의 주택 중간 가격은 약 25만 달러를 약간 상회하며 오늘날의 부동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안식처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주요 지표수인 리오그란데 강은 상류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이제는 마른 도랑처럼 변해버린 것이 가혹한 현실입니다. 도시는 폐수를 식수로 바꾸는 거대한 첨단 시설이라는 공학적 경이로움을 해결책으로 내놓았으나 그 비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초기 단계에만 1억 달러가 투입되는 이 대규모 자본 개선 계획의 막대한 비용은 결국 여러분의 고지서로 돌아오게 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급증하는 유틸리티 비용은 이 지역 가구의 40% 이상에게 심각한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집값은 감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물요금이 제2의 월급처럼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북쪽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로 향하면 로키 산맥이 장엄하게 솟아오른 눈부시게 아름다운 풍경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주택 중간 가격은 약 55만 달러에 달하지만 이곳에서 집을 소유하는 것은 슬로모션으로 진행되는 생태적 재앙의 관람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인근의 그레이트 솔트레이크는 농업과 개발을 위한 무분별한 용수 전용으로 인해
수십 년 동안 꾸준히 그 크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호수가 마르면서 바닥에 쌓여있던 비소, 수은, 납과 같은 산업 유출물이 독성 먼지가 되어 공기 중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이 치명적인 독성 먼지는 여러분이 구매한 비싼 새집의 창문을 넘어 가족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됩니다. 또한 호수가 사라지면 식수원의 핵심인 산맥에 눈을 내리게 하는 호수 효과 현상마저 사라져 수자원 공급이 원천 차단됩니다. 죽어가는 호수는 결국 적설량의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곧 여러분의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지 않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전조입니다. 숨 쉴 수 있는 공기와 마실 수 있는 물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하는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무게를 상상해 보십시오. 다시 해안으로 돌아와 샌디에이고에 도착하면 연중 화창한 날씨와 전설적인 해변이 주는 완벽한 캘리포니아의 꿈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낙원 같은 생활을 위해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하며 주택 중간 가격은 100만 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샌디에이고는 전체 용수의 85%에서 90%를 외부에서 끌어다 쓰고 있으며 사실상 거대한 파이프라인의 가장 끝에 매달려 있습니다. 상류 지역인 애리조나나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물 부족이 발생하면 샌디에이고는 가장 먼저 타격을 입고 가장 마지막에 구제받게 됩니다. 이러한 취약성을 관리하기 위해 샌디에이고는 서반구에서 가장 큰 담수화 공장을 건설했지만 그 엄청난 운영 비용은 고스란히 주택 소유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흔히 햇살세라는 농담이 있지만 진짜 세금은 바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여러분의 수도요금 고지서입니다. 수도요금이 제2의 주택담보대출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때 과연 그 완벽한 날씨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진지하게 자문해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 5위인 플로리다주 케이프 코럴로 향하기 위해 건조한 서부를 떠나 습도가 높고 끈적끈적한 남동부의 열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케이프 코럴은 지구상의 그 어떤 도시보다 많은 400마일 이상의 운하가 격자 무늬로 늘어서 있어 보트를 타는 이들에게는 꿈의 장소처럼 보입니다. 주택 중간 가격은 약 40만 달러로 수변 저택을 소유하기에 매우 저렴한 가격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 물이 이 도시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식수를 얕은 지하 대수층에 의존하는 반면 운하는 멕시코만과 연결되어 있어 급격한 성장을 위해 물을 퍼올릴수록 지하의 진공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이로 인해 멕시코만의 밀도 높은 바닷물이 대수층으로 스며들어 도시의 소중한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염수 침입 현상이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바닷물에서 소금기를 제거하는 거대한 역삼투압 공장을 확장하는 것뿐인데 이는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매우 값비싼 시설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폭등하는 수도 요금과 특별 분담금의 형태로 주민들의 지갑을 직접적으로 타격하고 있습니다. 전망을 위해 운하 옆에 집을 샀지만 이제는 발밑의 물을 다시 마실 수 있게 만들기 위해 엄청난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일부 지역에서는 수자원 위기가 너무 심각해 당국이 실제로 신규 주택 건설을 금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며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제 4위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로 가기 위해 플로리다의 습기를 뒤로하고 모하비 사막의 중심부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끝없는 황무지를 지나면 지평선 위로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솟아오르는데 이곳은 인간의 야망과 위험 그리고 불가능한 확률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주택 중간 가격은 40만 달러 중반대로 캘리포니아의 높은 물가에 지친 사람들에게 유혹적인 선택지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라스베이거스에서 집을 사는 것은 단순히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매우 위험한 도박에 베팅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부 네바다 용수의 약 90%는 미드 호수에 저장된 콜로라도 강이라는 단 하나의 공급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취약점입니다. 협곡 벽에 하얗게 남은 거대한 욕조 고리 자국은 지난 20년 동안 수위가 얼마나 극적으로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소름 끼치는 경고장입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라스베이거스는 잔디를 뽑으면 돈을 주고 실내 용수의 99%를 재활용하는 등 세계 최고의 수자원 보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상황을 더 공포스럽게 만드는데 이 도시는 이미 최대 효율로 운영되고 있어 아주 작은 오류도 허용되지 않는 한계 상황에 도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라스베이거스를 떠나 남동쪽 애리조나주로 향하며 거칠고 험한 사막 풍경이 정교하게 관리된 인공적인 낙원으로 변하는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3위인 스코츠데일은 도시라기보다 끝없는 럭셔리 리조트 같으며
에메랄드빛 골프 코스와 완벽한 잔디밭에서 풍기는 부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진로우에 따르면 이곳의 주택 중간 가격은 약 80만 달러에 달하지만 이 세련된 완벽함 아래에는 적자 생존이라는 매우 가혹하고 냉정한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스코츠데일은 수년간 인근 리오 베르데 푸드힐스 지역에 남는 물을 팔아왔으나 가뭄이 심각해지자 2023년 1월 1일부로 이웃의 수도꼭지를 예고 없이 잠가버렸습니다. 이 조치로 수백 가구의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비싼 비용을 들여 물을 트럭으로 실어 날라야 하는 처참한 상황에 내몰리며 본격적인 물 전쟁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부유한 거주지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도개교를 들어올린 셈이며 스코츠데일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웃을 버리는 냉혹하고도 계산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집을 사는 것은 단순히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배를 띄우기 위해 언제든 사람들을 밖으로 던질 준비가 된 구명정의 한 자리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수자원 부족이 불러올 차가운 미래의 징후인지 아니면 필연적인 자기보호 행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지역 전체에 흐르는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스코츠데일의 럭셔리 버블에서 불과 20분 거리에 있는 애리조나주의 심장부이자 태양의 계곡으로 불리는 대도시 피닉스로 이동하여 현실의 변화를 마주해 보겠습니다. 2위인 피닉스는 거의 5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거대한 메트로폴리스로 지난 수십 년간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의 상징적인 아이콘으로 군림해 왔습니다. 레드핀에 따르면 주택 중간 가격은 50만 달러를 약간 밑돌며 저렴한 가격에 햇살 가득한 삶을 즐기라는 그동안의 달콤한 판매 문구는 이제 완전히 과거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2023년 애리조나 수자원국은 피닉스 지역에서 지하수에만 의존하는 신규 주택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더 이상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매우 충격적인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수년간의 데이터 모델링 결과 주정부는 새로운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100년치의 안정적인 물 공급 보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향후 1세기 동안 예상되는 물 부족량은 무려 486만 에이커피트에 달하며 이 숫자는 인간의 이해 범위를 넘어서는 거대하고도 절망적인 수준의 결핍을 의미합니다. 환경단체가 아닌 정부기관이 직접 벌거벗은 임금님의 진실을 폭로한 이 사건은 피닉스의 성장 엔진이 마침내 한계에 부딪혔음을 알리는 강력한 레드카드와 같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집들은 물을 쓰고 있지만 부동산 가치를 지탱해주던 미래개발의 약속이라는 근간이 무너지면서 자산 가치 하락의 위험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산 집이 내일은 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단된 유령 이웃 사이에 홀로 남겨진 미완성된 마을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연 정책 입안자들과 기술자들이 이 음악을 조금 더 오래 지속시킬 수 있는 기적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지, 아니면 피닉스의 성장 신화가 여기서 멈출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이자 미국에서 가장 터무니없고 위험한 부동산 도박이 벌어지고 있는 태양에 그을린 서부 계곡의 끝자락으로 향합니다. 1위인 버가이로 향하는 길은 끝없는 사막의 공허함만이 가득하며 이곳에서 우리는 끝없는 성장의 환상이 마르고 용서 없는 흙벽에 부딪히는 마지막 순간을 보게 될 것입니다. 피닉스를 지나 마지막 서버브스를 넘어서면 서부 계곡의 광활하고 태양에 그을린 공허함이 나타나는데 이곳이 바로 우리의 종착역인 애리조나주 버가이입니다. 버가이는 미국에서 가장 황당할 정도로 위험한 부동산 시한폭탄이 작동 중인 곳이며 끝없는 성장의 환상이 메마른 흙벽에 부딪히는 비극적인 현장입니다. 수년간 버가이는 저렴한 토지와 신축주택이라는 단순한 약속 하나로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로 군림하며 인구를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그 약속은 이제 거짓이 되었으며 진로우가 보고한 40만 달러라는 중간 가격은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는 치명적인 덫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공원과 학교, 수많은 집이 들어설 빈 땅으로 둘러싸인 새 집을 꿈꾸며 투자하겠지만 사실 그 미래의 인프라들은 영원히 건설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닉스를 강타한 수자원국의 판결에 따라 버가이가 계획했던 인구 100만 명 규모의 마스터 플랜과 수십만 채의 주택 승인은 지도 위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주정부는 이 대규모 개발 계획이 의존했던 지하수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며 이는 도시의 비즈니스 모델이 사망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집들은 당장 물을 쓸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가치를 지탱해주던 성장하는 미래가 공식적으로 취소되면서 자산 가치는 벼랑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물 부족이 아니라 빙산에 부딪힌 타이타닉호의 티켓을 40만 달러나 주고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매우 처참한 상황입니다.
미래가 공식적으로 사라진 도시에서 여러분은 과연 그 집의 가치를 어떻게 매길 것이며 존재하지 않는 물에 베팅한 경제를 언제까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이 만든 가뭄의 끝자락에서 꿈의 집을 팔기 위한 10가지의 서로 다른, 그러나 모두 위험한 방식들을 함께 목격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줄을 스스로 포장해버리고 위기의 순간에 이웃의 물을 끊어버리며 국가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성장을 판매하는 공동체들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벨트 지역만의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전체 부동산 시장에 던지는 매우 강력하고도 서늘한 경고장입니다. 주택의 진짜 비용은 매매 표지판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매달 여러분의 우편함에 꽂히는 수도, 요금 고지서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과연 미국의 주택 시장은 견고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대한 모래성 위에 지어져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펴본 이 10개의 도시는 수자원 관리가 부동산 투자에 얼마나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2026년의 가장 아픈 단면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조경 뒤에 숨겨진 수문학적 진실을 파악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많은 불편한 진실과 자산 보호 정보를 위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주하는 도시나 투자하려는 지역의 물 상황은 어떤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하며 함께 토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